네, 안녕하세요. 국제사이버대학교 인터넷방송학과 이정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엔터테인먼트학과 송시영 교수입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혜솜이라고 하고요. 지금 국제사이버대학교 인터넷방송학과에서 이제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MBC에서 MBC 보도본부에서 뉴스 작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곳에서도 기자를 했었고, 지금은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좀 아무튼 네. 뭐라고 해야 돼? 일단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네, 작가 겸 기자도 하시는 분이신데,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으니까 네. 공식적인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들어가나요? 네, 작가가 대뜸. 예. 작가가 된 계기나 네, 뭐 네. 과정이 무엇이 있으신지,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저희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작가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시니까 보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의 계기는 조금 다를 수 있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원래 저는 배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제 배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글을 잘 쓸 것 같다라는 약간 교수님의 어떤 그 감언이설에 약간 좀 물려 들어가는 바람에 그럼 한번 글을 써볼까? 솔직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글을 잘 쓴다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글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연극을 보건 뭐 영화를 보건 뉴스를 보건 간에 관심을 좀 더 이제 글을 쓰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감상을 하는 자체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원래 글솜씨가 좀 있으셨나요? 뭐 글짓기 전혀 상이라도 없었어요. 갖고. 예, 전혀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없어요. 아니 뭐 저랑 전에 얘기한 바로는 뭐 거의 뭐 타고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예전에 한번 후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예. 네, 말씀. 자랑이니까. 네, 확신타니까. 저희가 알아서 과하다 싶다 그러면 알아서 정말, 예, 근데 정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도 했어요. 그러니까 후배가 저한테 선배 그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는데 제가 타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안동건 씨, 제가 음주 중이셨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신으로. 예, 안동건 씨의 선비 집안이라 좀 집안이 그런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얘기하고 약간 좀 찔렸어요, 솔직히. 그래서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 아까 들었잖아요. 좀 찔려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은 문자를 그냥 쓰는 편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편지를 좀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편지를 쓰시기도 하고 집안에 아빠가 쓰셨던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문자 이런 게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집안에서 썼던 그런 조그마한 문자, 이런 편지들이 그냥 어찌됐건 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설명에 대한 걸 좀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쌓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네. 지금이야 뭐 핸드폰, 뭐 스마트폰 이런 걸로 뭐 카톡도 하고 뭐 문자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별로 없던 시절이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네요. 근데 정말로 뭐 저희가 이렇게 문자 이렇게 쓰고 한 게 솔직히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지금도 솔직히 뭐 쓰고 싶을 때 저는 약간 손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손편지를 쓰는 그 자체가 조금 아빠랑 함께 했던 편지, 엄마랑 함께 했던 편지, 오빠도 저희는 정말 오빠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글을 좀 써봐라. 네, 맞아요. 그렇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네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네.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감상 자체가 달라졌다는 걸 조금 중점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보고, 물론 저는 배우도 하고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접해보긴 했지만, 이거를 볼 때 관점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 와 이거 장면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와 작가 이거 어떻게 썼지? 약간 그 감상도 제가 좀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랐네요. 네네네. 네. 글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많이 읽는 게 중요할까요? 전 많이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쓰는 게 중요하죠. 사실. 또 이제 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제가 강의할 때 했던 얘기 중에 고정석 선생님 썼던 그 책에 있어요. 내 거를 많이 써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러니까 그리고 필사보다는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좋다 그랬나?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 글을 잘 쓰기 위해서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어찌됐건 그 필사는 똑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사라고 해서 서예 같은 걸 해갖고 글씨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건 그 작가의 어떤 그런 실력을 배우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걸 저는 차라리 보고 내 글을 써보는 게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남의 글을 뭐 옮겨서 필사할 같이 수도 있고. 필사해 볼 수도 있고 아니, 본인의 글을 그리고 쓸 수도 뭐 있고. 사실은 자기 걸 많이 쓰려면 은연중에 또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항상 맞아요. 레퍼런스란 게 있어야죠. 원래 이게 뭐 이렇게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다독을 하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 그런가요? 네, 저는 솔직히 그 글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 좀 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되게 잘하시는데. 아니 정말로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작가분들이 뭐 하다못해 김은희 작가나 뭐 장항준 작가라고 해야 되나 뭐 그쵸, 감독님도 네.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얘기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원래부터가 타오 오브 탑 아닙니까? 뭐 터무부터 잘 아시는 분들 만나봤을 때도 너무 네. 이 사람들이 말을 되게 그러니까. 재밌게 하세요. 네. 확실하게 해서.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작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 말을 할 때 제가 뭐 스토리텔링을 가르치긴 하지만 이 분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말하는 분위기와 이 어떤 이 스토리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약간의 그 경쟁심? 욕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에서 내가 떨어지면 안 된다. 막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대화를 주도해야 대화를 되겠다는 할 야망. 때 야마, 예, 맞아. 헤게모니를 꼭 쥐고 있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꼭 쥐고 있겠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그 끈을 놓지 않겠다? 놓지 않겠다. 그래서 좀 관심이 많아야 돼요. 뭐든지. 그렇다면 계기는 이제 뭐 우연하게 아버지랑 많이 글을 맞아요. 쓰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셨는데 아, 그리고 교수님의 그 교수님이 너 글을 잘 쓴다 이렇게. 아, 그치 칭찬. 예, 연극 연출 공부를 하는데 아. 예, 저는 배우를 안 하고 잠깐 하나를 썼는데 얘는 배우보다 손끝에 힘이 좋다. 아. 그게 글을 잘 써서인지 아니면 연기를 포기시키기 위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네요. 아, 근데 그분은 제 글을 보고 나서 주구장창 저를 쫓아다녔어요. 아니, 연기하라는 권유는 없었나요? 아, 그분은 그 다음에 저를 또 캐스팅을 하셨어요. 아, 연기에. 예, 연기 캐스팅을 하셨어요. 아니 저기 이정 교수님 되게 직구전 질문하시는데 왜? 당연히 연기도 잘 하셨겠죠. 저 연기도 잘해요. 이거 모르시는 건 알면 안 되지. 네. 아니 원래 보통 글 쓰시는 분들이 말을 엄청 잘하세요. 아, 그런가요? 네. 소설가분 특히 시인분들 말 네네.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시인분들이 최고 어찌됐건 글 쓸 땐 최고봉이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글 쓰는 사람들은 막 사색도 많이 하고 뭐 조용조용할 것 같은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작가님을 보면 에너지가 항상 볼 때마다 엄청 넘치거든요.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그런가요? 케바케죠 뭐. 아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요?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주위에 뭐 기자 선배들도 많고 뭐 이렇게 어찌됐건 만나면 말을 하게 되잖아요. 서로 뭐 이렇게 글을 쓰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막 뭐 술 먹고 얘기를 하다가도 이 얘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막 적어놔요. 그럼 막 작가들끼리 써먹어야 얘기하면 되니까. 네. 막 서로 좋은 거 글귀나 뭐 생각이 있으면 서로 막 이렇게 살짝 가져가나?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저작권. 아 근데 개그맨들 같은 경우도 네네네. 좋은 그 에피소드나 소재 있으면 은근슬쩍 자기 가져가서 이렇게 좀 MSG 쳐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래본 적이 없고요. 일단 자존심이 상해요. 아. 그리고 저는 남의 글이 좋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그 사람 거지 이거를 베끼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 느낌은 그러니까 제가 내 느낌이 다르고 일단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스펙트럼,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느낌은 이 사람 거지. 제 느낌은 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 느낌을 담으려 노력을 많이 하죠. 확실히 이게 작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여기 지금 권혜성 작가님은 자존감도 되게 아니에요. 너무 낮아.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예전에 제가 보니까 되게 많은 얘기를 학생들이랑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이제 브라운 라이프라는 그 매거진에서 일을 할 때 이화자 작가님이라는 분이 되게 예쁜 글귀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독자가 메일이 왔어요. 이거를 좀 써도 되겠냐. 근데 제가 작가랑도 상의했는데 이 사람은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작가님 거지 줄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이걸 보고 네가 더 좋은 걸 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게 귀감이 됐은 다음에 네가 글을 쓰고 어떤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거기에 귀감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면 더 빛이 날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가가 되기 위해서 네.
어떠한 준비 과정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사실은 전 뭐 조금 다른 루트였기도 했지만 뭐 일단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방송 작가가 된다 하면 일단은 그 스킬을 키워야 되는 게 맞아요. 글을 잘 써야 되고 스토리를 봐야 되고 이런 것도 키워야 되긴 하지만 일단 새끼 작가라고 하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네. 할 때는 솔직히 무조건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냥 일단은 뭐 예, 학교를 뭐 문창과를 나온다거나 이제 일단 그런 사실은 걸러지는 데에 있어서 어렸을 때는 그 뭐라 해야지? 아무리 이 사람이 글을 써도 우리가 충족될 수 있는 그 이제 그 뽑는 입장에서 충족될 만한 그런 직군에 있을 만한 그 스킬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어떤 단체라든지 네네. 기관이라든지 네. 뭐 방송국이든 아니면 잡지사건 작가나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네. 어떤 그 방금 말씀하신 글에 관련된 학과 같은 학력 같은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실은 본인의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 작품들이 더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전 솔직히 이건 진짜 사실인 건데 90% 이상은 스펙이죠. 일단 그러니까 학교 솔직히 다들 아시겠지만 방송국 들어가고 이런 분들은 진짜 극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방법이었긴 했지만 제 방법이 솔직히 그러니까 맞다고는 못하겠어요. 저는 진짜 계속 글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구나.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그 문화일보에서 그 대학생 그 기자 활동을 했어요. 네, 대학 기자. 대학 시절에 이미. 네, 대학생 기자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오마이뉴스가 나오고 이러면서 인터넷 뉴스가 이제 생겨나면서 나면서 약간 그런 그 방송가 그 신문사들이 그 어떤 그 팔로 인터넷 신문을 만들고자 할 때 문화일보에서 지키라는 그런 대학생 기자 그 인터넷 기자를 뽑는 집단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되게 또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2,500명 뽑혀서 제가 8명까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계속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면 몇 대 몇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00대1 정도 되는. 왜냐면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사람들 빼고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500명 줄이고 100명 줄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쳐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한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비슷한 루트를 밟는다 싶으면 그런 아까 그러니까 뭐 인턴 있잖아요. 기자 인턴 같은 거 해보면 좋아요. 왜냐면 일단은 얼굴을 익히게 되잖아요. 거의 한 600대 1을 뚫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살아남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도 이제 그때 선배가 저한테 지금 좋은 선배로 남아 있고 그리고 그때 또 이제 잘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더 재밌어지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네, 맞아요. 그 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격려성이든 뭐든 이렇게 잘한다고 해주면 되게 맞아요. 정말 저는 업이 되죠. 칭찬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 첫 기사 보고 여태까지 봤던 기사, 니네들 대학생 기사들 중에 토시 하나 안 빼고 써준 게 니께 처음이야. 이런 식으로. 잘난 척 뭐해. 네, 그랬어요. 잘난 척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세요. 저 원래 그래요. 그렇다면 작가가 되려면 일단 어떤 그런 부분, 뭐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스펙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글을 쓰고 싶으려면 뭐 당연히 스펙이 아니라 글 쓰는 거에 치중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뭐 취직을 위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또 어떠한 활동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사실 그런 쪽으로 작가들을 많이 뽑긴 하더라고요. 이제 유튜브 채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스펙 쌓고 그러니까 어딘가에 메인으로 잡혀서 하는 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그 이력에 쓸 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든지. 일종의 뭐 포트폴리오처럼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요.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스펙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MBC에 들어갈 때도 이제 MBC에 들어갈 때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제 그 전에 스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 걸 한 번이라도 봐준 거고 일단 그때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랬고 사실 근데 그때 약간 좀 특이한 방법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아예 취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취재가 마음에 든다고 해갖고 좀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남다르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곰곰이 이거 이제 유튜브 저희 거 이제 찍는다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 생각했던 건데
그 여러분 혹시 엠빅 뉴스 아세요? 네네. 그렇죠, 네. 알죠, 잘 알죠. 제가 MBC 에서. 엠빅 아주 뉴스 잘하죠. 제가 엠빅 뉴스를 네. 만들었다고 하면 네. 좀 아무도 뭐라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전신이 톡톡 뉴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한창 그 MBC가 이제 인터넷 뉴스가 이제 뉴미디어 뉴스로 바뀌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남은 게 톡톡 뉴스였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나오고 이제 다 이제 끝났으니까 나오고 이제 한 3개월 후 정도인가 좀 더 있다가 엠빅 뉴스로 이름 바꾸고 지금 파생된 게 많잖아요. 예. 네. 아니 그래서 네. 이거 방송 들으시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엠빅 뉴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네네네. MBC에서 그 뭐 이렇게 인터넷 짧게, 방송용 네. 채널로 만든 이제 거죠. 만든 뭐 일종의 방송국 같은 거죠. 미니 방송국 같은 건데 네. 그때 진짜 한직에 그걸 SBS. 런칭을 하셨다는 런칭이 된 거 네, 맞죠? 네, 런칭을 런칭을 하셨죠. 했죠. 그러니까 그때 그때 스브스 뉴스가 먼저 나왔나 그랬었고 네. 요즘에 스브스 뉴스도 아 이렇게 나오죠. 말해도 되죠. 근데 아, 예, 먼저 상관없죠. 먼저 네.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한 게 맞고 네. 저희는 사실은 그때 거의 회사 갔을 때도 거의 없는데 이제 인터넷 뉴스를 만들겠다, 채널을 만들겠다, 약간 거의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마침 그게 좋은 건지 모르지만 그때 되게 좋으신 선배들이 많이 저희 팀에 와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어떤 걸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던 거 3개인가 있었는데 3개 중에 하나가 남은 게 톡톡 뉴스였죠. 그게 엠빅이 되고 이제 지금은 뭐 그때는 정말 작가밖에 없었어요. 작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 기자들이 다 들어가서 자리 다 메꾸고 더 번성되고 뭐 일사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미디어 센터의 14층이 그 인터넷 뉴스 아, 그래서 일사이프예요. 아. 네네네. 네, 그렇게 일사이프가 된 거였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이야 당연히 인터넷 방송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지만 그때도 그 톡톡 뉴스 네네네. 아, 그때도- 톡톡 네. 뉴스. 그때도 굉장히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가 돼 있어. 아니요, 전혀. 아니 전혀. 그런데 그때. 그거를 네. 누가 먼저 이거 어떤 낌새를 느꼈다? 아 이거를 미래를 봤다? 하고 스브스가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그건 아니고- 나름대로 촉이 있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그때가 뭐 이거는 제가 그 컨텐츠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가르칠 때도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그때가 딱 유튜브가 좀 나오고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약간 좀 이렇게 저거 왜 나왔지? 막 우리 영역은 아니야 이럴 때였고, 그러니까 비전문 영역, 우린 전문 영역이니까 달라 이럴 때였는데 이제 여기에다가도 신경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던 약간 눈을 돌려야 돼 막 이런 약간 이럴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우리 흐름을 못 타 약간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그때 한창 뭐 전 이제 3가지였는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나가 MB서라고 해서 부장님급이 만든 집단이 있었고 또 다른 집단 이제 PD님이 만드신 황상욱 PD님이 만드신 이제 톡톡 뉴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런칭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 정도 시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원래 톡톡 뉴스 맨 처음에 그냥 하려고 했던 계기가 우리는 큰 조직이잖아요. MBC는 큰 조직이고 우리는 너무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원본을 보여주지 않고 저희는 편집된 영상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제 안 쓴 원본 영상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옛날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한번 써보자. 그래서 했던 게 뭐 옛날 미니스커트에 의하면 옛날의 미니스커트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요즘에 옛날 뉴스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KBS에서 많이 하잖아요. 찍어놓고 사용하지 못했던 걸 네. 활용해 보고자. 네네네. 아, 좀 계기거든. 한번 써보자. 아,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방송사에서 예. 아카이빙이 돼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때 뭐 유승호가 군대 갈 때 유승호 헌정을 해갖고 예, 어렸을 때 아역 때 막 그런 것도 하고 네. 기억나. 그것도 하고 뭐 그때 이슈가 있으면 뭐 이슈하고 이제 좀 네, 그런 거 그리고 그게 하나였고 우리가 있는 거를 써보자. 요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그 원래 그러니까 원래 방송 뉴스에서 그러니까 뉴스 방송으로 전파하는 뉴스가 있잖아요. 그거 외에 또 파생되는 또 뉴스들이 있잖아요. 뭐 좀 더 깊숙하게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제 한마디밖에 못하니까 그걸 좀 더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쓴다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메인 뉴스에서 걸러지는 걸 우리가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있고 또 이제 또 큰 조직이다 보니까 뭐 AP건 AFP건 뭐 로이터건 저희가 그 통으로 뉴스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해외 뉴스 같은 경우에도 해외 토픽으로만 몇 개 보여주지 전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자 그래서 했고 1분 미만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했고 그리고 그때 제가 그래도 마지막에 기억났던 게 뭐였냐면 그 네덜란드였나 그게 이제 떨어져 갖고 이제 그때 막 갑자기 막
보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 제가 그때 자막 치고 한 적이 있었고 그것도 이제 만약에 좀 필요하다고 9시 뉴스에서 좀 먼저 달라고 한 적도 있었고 근데 협업이 좀 가능했었죠. 경력을 보면 네. 이제 뭐 작가들이 네네. 전부 다 이제 어차피 외신도 다룬다라고 그렇게 전에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영어가 가능한 네. 네. 그게 또 그러니까 이부 저기, 영어를 잘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도 외국어도 잘해야 되나요? 사실은 필요해요. 아.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좀 그때 이제 영어가 그때 저희 황상욱 PD님 부장님께서도 영어를 잘하셨기도 했지만 저희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신을 받아보면 무조건 빨리빨리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봐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이제 연합뉴스에서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MBC에 특화된 얘기, 좀 큰 회사에 특화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집단을 떠난 제가 다른 매체도 있어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전혀 받았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AP에서 들어온다. 연합에서 번역해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못 보더라도 이제 연합에서 번역해서 나오는 걸 봐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AP도 스크립을 줘요. 연합도 똑같은 거에 대한 스크립을 줬는데 번역이 오역이었어요. 그거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뭐 근데 사실은 뭐 그럼 너무 문턱이 높아지나? 문턱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도 됩니다. 네, 있으면 하면 좋다. 하면 좋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권혜선 작가님이 영어를 잘하세요. 잘하시고 뭐 또 그 저희 세대 때는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외국어를 뭐 이제 뭐 학교 통해서만 접하시는데 뭐 그 어릴 때 연수 경험도 있으신 거 너무 어릴 때는 아니에요. 저 네. 30 전에 갔고 30전에 네, 30전에 갔고 그러면 대부분 20대 초반에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또 어필하시면 되겠네. 아. 여기서. 왜냐하면 네. 저 하고 싶은 얘기 갑자기 생겼어요. 그 얘기하면서. 예. 그 혹시라도 작가를 꿈꾸시고 예. 계시고 본인 스스로가 글을 좀 잘 쓰시고 국어를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무조건 영어 공부를 하세요. 번역기로는 안 되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영어 공부는 갑자기 영어 공부가 왜 나온 거지? 영어 공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영어 공부는 언어 공부가 아니라 문화 공부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뉘앙스 파악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번역기로 돌리는. 그래서 작가가 그 글을 보는 그 느낌과 자기의 영어를 알아서 공부하는 게 되게 다르고 저는 외국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교수님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가 되는? 저는 뭐가 중요하시죠? 저는 어떻게 보면 예전 세대라 단어 수가 중요하다고. 교수님. 저는 상황에 맞는 회화? 저는 모국어요. 모국. 네. 모국어. 우리나라 말을 잘 알아야지 외국어도 잘 그렇죠. 알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 또 이것도 자랑이긴 한데 너 너무 잘하 죄송해요 너무 잘하면 괜찮습니다. 자를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 방송은 자랑을 하는 방송이에요. 네, 아. 맞습니다. 그럼 이제 되신 분. 사실 그 영어 공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영어 문장도 아예 못 만든 상태에서 필리핀에 갔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근데 제가 사실 머리가 그 제가 사지선다에 약간 약한 사람이라서, 네. 그러니까 그래머 뉴즈라고 이제 그 문법책을 보거든요. 그렇죠. 제일 초보일 때 보는. 근데 저는 그걸 못 봐갖고 저희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해리포터를 읽게 했어요. 해리포터가 더 어려운데? 전 해리포터 읽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영작했거든요. 이거는 머리가 좋다는. 그래서 영작을 했는데 그때 그 영작이 뭐였냐면 이승환 그 뮤직비디오에 그 귀신 나온 얘기를 제가 영작했었어요. 그 그래마 앤 뉴스 그거 지금 그 책 말씀하시는. 네네. 근데 저는 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는 그 글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국어가 됐기 때문이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아닌데.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이게 해리포터가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뭐 어린애들이 볼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하지만 네. 어느 정도 그 문장의 구조나 어휘력이 있어야지. 시제가 되게 좋아요. 시제가 정확해요. 그래서 시제가 정확하죠. 예, 제가 이제 시제에서 막히니까 선생님이 그거 보자 그래서 이제 예. 그럼 어느 정도 기초는 아니요 전혀 되셨던 없었어요. 건데? 전혀 없어요. 그냥 저는 지금도 날림으로 읽어요. 후루룩 읽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 뭐 지금 말씀하신 건 단어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이게 아니라 그냥 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했었어요. 원래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네. 책을 볼 때도.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아무튼 그리고 바디랭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되게 얘기할 때 이제 헬로우가 아니라 헬로우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국어 공부를 먼저 제대로 시키고 나서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뭐 항상 듣는 얘기 네. 외국어 잘하기 위해서 일단 모국어 잘해야 된다는 네네네.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작가가 되기 위해서라면 생각하는 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지 글을 쓸 거고, 그 다음에 뭐 외국어 같은 것도 있으면 또 다른 어떤 문화를 보는 그런 관점도 생길 텐데, 네네네. 흔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경험도 좀 다양해야 되나요? 뭔가. 저는 경험치가 많죠.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사실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스펙 쌓고, 왜 그 스펙 쌓고가 어떤 건지 썸띵이잖아요. 그 썸띵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스펙 쌓기가 아니라 진짜 들어가야 되는데 경험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좀 사람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제가 잠깐 그 문화일보에서 대학생 기자 활동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가 뭐 했냐면, 그때 제가 대학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고 그 활동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주말에 취재 다니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뭐 정말로 그때 했던 게, 그때 그 새만금 갯벌 반대 운동을 제가 다녔어요. 다니면서 그 기사를 쓰고 이제 뭐 수경 스님 만나고 뭐 문경 시민님 만나고,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정말 너무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중앙일보에서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연대 법대 나오고 연대 법대 다니고, 그때 당시에 되게 이 친구 너무 뭔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전 너무 어리고 뭐 모르겠는데, 나 쓸 건 정말 영어밖에 없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제가 그래서 선택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막 치열하게 정치 공부를 못할 거면 차라리 내가 부딪히자, 이게 있었어요. 뭐 환경을 보자. 그러니까 직접 나가는 거, 그리고 직접 보는 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제 이거를 그냥, 물론 이제 요즘엔 유튜버 너무 많으니까 유튜브로도 볼 수 있지만, 가능한 좀 이제 마음이 동한다 싶으면 저는 밖에 나가보는 거. 본인이 직접 참여해보고 네네네. 경험으로 느껴봐라. 네네. 솔직히 아시겠지만, 물론 인터뷰를 해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체화하고 내가 취재해서 쓰는 건 너무 달라요. 네, 인터넷으로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이제 뭐 서칭해서도, 걔랑 예를 들어 어떤 상품에 대한 글을 쓸 때 서칭해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직접 그 회사랑 통화해보고 내가 직접 가보고 만져보고 쓰는 건 너무 다르죠. 취재도 만약에 어디 뭐 어떤 공동체에 갔다, 공동체를 본다, 뭐 인터넷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직접 가서 만나고 그 사람들이랑 체화하고 만나고 하는 거는 그 글의 질이 달라지고 방송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쌓여요. 체험이 이제 몸에 녹아 네네네.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글은 힘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걸 보는 독자들도 그걸 느끼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인터뷰 말씀 중에 네네네. 인터뷰라는 과정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가도 하시고 기자도 하시다 보니까 인터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시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작가 시절이든 기자 시절이든 뭐 현장에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인터뷰를 하면서 기억에 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뭐 인터뷰는 너무 많이 해갖고 누구 얘기할지 모르겠고, 인터뷰는 작가나 기자나 기본은 취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걸 분리해서 말하기는, 취재. 예, 저는 그러니까 그 하다못해 김은희 작가도 엄청 취재를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글을 쓰건 뭐 기사가 됐건 뭐 작가가 됐건 간에, 일단은 취재가 정말, 저도 이제 가끔씩 너무 바쁠 때는 취재 없이 글 쓸 때가 있거든요. 되게 창피해요. 너무 그러면 창피해. 기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호기심이겠네요. 호기심이 중요하죠. 예. 호기심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참여도 하고. 하고 발제를 하고 아이템을 찾고 또 이제 더 들어가고 뭐 그러는 거겠죠, 확실히. 그리고 일단은 인터뷰를 할 때 그 호기심,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색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으니까. 예, 똑같은 거, 저는 인터뷰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인터뷰할 때는 다른 사람이랑 인터뷰했던 거 먼저 봐요. 그래서 없어요. 최대한 없애서. 먼저 인터뷰했던 네. 내용 중에서 새로운 것 쪽으로, 최대한 새로운 없애요. 시선으로. 네, 최대한 없애요. 네, 그거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 없나요? 그래, 아니 뭐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좀 기억에 남는 거? 저 김병조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김병조 그 코미디언. 네네네네. 그 그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너무 오래전 배추. 일요일 밤에. 네네네. 일요일 밤에 대행지. 아니 진짜 근데 그분을 제가 진짜 그냥 이렇게 집에 가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서울역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 앉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원래 그 알던 사이? 전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문이 열리는데 김병조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네.
그래서 인터뷰를 했나요? 바로? 그래서 제가 일단 이분은 그러니까 인터뷰를 그때 인터뷰 안 했어요. 그리고 연락처도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어차피 김병조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자니까 네네. 이 사람 연락처 알기 쉽죠. 그리고 아마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때가 그때인지 모르겠는데 조선대학교에서 교수님 네네네네네. 그 한문 네 맞아요. 그래서 쪽. 그런 거 관련돼서 네. 인터뷰했을 때 제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되게 색다르다 그랬어요.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고 아. 예 그때 제가 감동받았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도 그리고 다른 분한테도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한문을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엄청 그 덕목이 어떤 진짜 그 지적으로 엄청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글을 보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썼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쵸 그 김병조 뭐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분이 그 원래 코미디언 하실 때 그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지구를 떠나고 네네네. 지구를 떠나거라 막 이런 유행어도 있었고 되게 옛날 유명하셨던. 저도 알아요. 옛날 사람. 저도 기억. 아유 제가 옛날 사람은 아닌데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아, 김병조 치면 다 나와요. 또 에피소드 하나 더 있다. 네. 그 김연자 씨도 제가 인터뷰했었는데 김연자? 저 약간 인터뷰빨이 좀 있는, 그러니까 인터뷰 약간 제가 약간 인터뷰 전문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인터뷰 약간 그때 그분이 그때 아모르 파티 하고는 되게 바쁠 때였거든요. 최고로 바쁘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최근에 근데 인터뷰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겠다 해서 전화를 했는데 대표님 지금 남편분인지 그분이 그때 이제 대표인데 네. 전화를 받으셨는데 오늘 된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네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럼 내일 해달라는 거예요. 네. 안 바빠 오늘 낼 시간이 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빌 때 또 해. 네, 그래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가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갔어요. 완전 이제 찾아갔는데 그분이 딱 그 이제 남자분이랑 저랑 갔는데 그러니까 사진 작가분이랑 갔는데 김연자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기자라는 것도 알았다고 저보다 기자인 줄 알았고 이렇게 하고 타다가 저랑 얘기하는 게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대표님 저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커버 모델, 커버 모델? 네, 커버 모델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진짜? 커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네. 그때 하고 나서 커버 모델을 또 했죠. 커버 모델로 그때 그 해에 12월 달 네. 커버 모델도 하셨고 네. 이제 솔직히 기자가 물론 밥 먹을 일이 많긴 하지만 저한테 밥 사주시더라고요. 그때 밥도 사주시고 되게 속에 있는 얘기 진짜 다 하셨어. 다 하셨는데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 이게 능력이 되게 출중하신 건데. 그래서 아니 그때 네. 아무튼 그분이 결국에는 뭐 인터뷰를 이제 2번 하신 거니까 그때 아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찍어드렸던 그 사진 다 이제 외부 이제 뭐 KBS나 이런 데서 네. 인터뷰할 때 다 쓰시고 그리고 저 그때 또 아무튼 저 되게 그 대표님이 되게 웃겨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했다. 그때 한번 일본에 사실 때 얘기를 하셨어요. 나 그때 너무 한국이 너무 힘들었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약간 좀 말은 셌어요.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애증처럼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어야지 막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순화해서 썼는데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남이 썼으면 다른 사람이 썼으면 제가 완전 막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상황일 수 있었어요, 사실. 근데 마음이 그게 아니었던 거 읽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얘기 해주셔갖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진실을 네.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잘 풀어줘서 고맙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나는 전문가잖아요. 네.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을 조금 좀 이렇게 세게 할 때도 솔직히 있으세요. 근데 이 뉘앙스를 들어보면 이게 그거라는 거를 캐치하는 것도 인터뷰를 하는 사람의 덕목이거든요. 뉘앙스랑 행간을 잘 네네네네. 읽어야지. 그 행간이 막 해서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히려 반대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뭐 기사를 그렇게 쓰냐, 그렇게 쓰냐 해가지고 뭐 좀 안 좋은 언쟁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없으셨구나. 그러면 기자나 작가를 하시면서 네네. 이 생활을 하는 장점은 무엇이 있고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점은 머리가 쉬지를 않아요. 항상 생각을 쉴 틈이 해야겠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정말 왜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글을 쓸 때 뭐 리드문 이제 특히나 이제 매거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모든 글의 리드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이제 그 오프닝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영화에서 오프닝을 써야 되는데 오프닝이 안 풀리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어떤 거는 3일 동안 원고가 늦어진데도 계속 막 샤워를 하고 갑자기 저도 이제 뭐 짧은 글도 많이 써보고 예전에 저도 그러는데 첫 문장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이게 안 풀리면 글이 잘 안 예, 되잖아요. 샤워를 하고 네. 밥을 하고 갑자기 막 너 뭐 하냐고 글쎄 모르겠어 이러고 막 뭘 해야 돼요. 하다가 갑자기 막 뛰어나서 글을 쓴다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끝나면 또 마감이 시작돼 또 마감이 시작 번아웃이 빨리 오기도 하고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일단은 이제 머리가 안 쉬니까 가끔씩 이런 얘기하면 죄송스럽지만 그 단순 노동 그래서 그 박경리 선생님께서 박경 선생님께서 이제 예전에 어떤 그 MBC 다큐 그것도 제가 돌아가실 때 했구나. 그 보면 이제 막 반일을 하세요. 네. 반일을 하셔서 작가가 물어보나 이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냐라고 했더니 이건 나한테 노동이 아니라고. 그렇죠. 저는 그 요즘에 최근에 제가 설거지할 때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비워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느꼈어요. 지금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나한테 노동인 거지. 다른 일을 하는 거는 저한테 환기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박경리 선생님의 그 경지는 절대 아니지만 예. 그 단순한 노동을 해야 돼. 그럴 때. 그러니까 정말 진짜 저 그래서 집에서 바느질 노력하고 저도 서야지. 저도 뭐 소야하고.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쓸데없이 막 방 정리를 네 하거나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안 그러면 머리에서 막 터질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보통 글 쓰시거나 이런 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글 쓰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가님 맨날 볼 때마다 항상 분주하시고 항상 아무것도 안 하는 적이 없어. 뭐 뭔가를 계속 하고 계셔. 어쩔 수가 볼 때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맨날 마감이 늦는 거야.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참 그러네. 이해가 되죠. 저도 어떤 상황인지 네. 아니까. 하다못해 이번에 이제 어디 그 소풍 그러니까 산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산책에 관한 글을 썼어야 됐었어요. 네. 제가 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산책 취재를 한다는 거는 제가 어딘가에 걷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더워 죽겠는데 걷는 와중에 갑자기 훅 해갖고 그 와중에 써야 돼. 쓰고 그랬어요. 쓰기도 하고. 작가가 극한 직업이네요. 이게 직업병이죠. 네, 저 그리고 손가락 아파요. 네. 여기가 아픈데 저 주필도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관절이- 관절이 무료. 관절이 벌써 치시니까. 작가로서의 단점은 노안도 막 빨리 왔어요. 노안이 오고 네. 그다음에 관절도 아프고 머리가 맨날 네. 복잡하고. 발도 아파요. 맨날 걸어 다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직 권혜선 작가님이 한창이실 나이인데. 이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타러 이제 이렇게 이제 전광판에 봤는데 눈이 이제 흐려서 병원에 갔더니 저 반응 속도가 느려요. 그러더니 노안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안인가요? 네, 그렇죠. 그럼 장점은 없나요?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을 쓰고 나서 이제 좋았다. 그러니까 마감했을 때 그 희열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솔직히 없어요. 왜냐면 그래요? 또 돌아오는 거 오늘 시작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전 잠깐이라도 예전에 저도 뭐 신문사, 그러니까 학고사 이런 데 있을 때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마감 치면 그날은 너무 행복했는데 한 2시간? 네. 마감 튀고 한 2시간? 맞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날은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진짜 막 이제 정말 다 한 것 같고 막 근데 네. 뭐 하루 자고 나면 또 뭐 해야 근데 정말 근데 작가라는 직업이 뭐 제가 진짜 솔직히 뭐 어르신들도 많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죄송스러운 얘기기도 하고 얼마나 저도 지금 뭐 잘난 척 한다고 뭐 글을 잘 쓰는 많이 하지만 제 글 보고 우리 주필이 이걸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최근에 제가 마감 제대로 못했는데 근데 뭐 어찌됐건 정말 힘든 거는 뭐 이렇게 계속 프리뷰를 뭐 이렇게 원고 녹취를 다 들어야 되고 이거 다 듣고 나면 또 곧바로 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좀 쉬어야 되고 다시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몇 번을 봐야 되고 퇴고해야 되고 데스크랑 얘기해야 되고 너무 이게 진짜 정말 끊임없는 그 작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가라는 직업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지금 뭐 스토리텔링도 가르치고 있지만 생활 전반에 다 필요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글을 기반으로 기획서도 써야 되고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이것도 지금 우리가 뭔가 하다못해 처음에 저희가 질문지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잖아요. 글 자체는 모든 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각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엮어내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맞아요. 걸작이 될 수도 있고 졸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엮어내더라도 맞아요. 그래서 어쨌건 작가라는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해서 마무리를 짓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조금 이게 모든 생활 전반에 되게 많이 이제 저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일이든지 만약에 글 쓰는 것처럼 비슷해요. 왜냐면 글 쓰는 거는 농사랑 비슷하다고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이투데이 들어갈 때 제가 그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농사랑. 네, 제가 솔직히 뭐 좀 아까 좀 뭐 기자가 되는 것, 뭐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나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자라는 직업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도 처음과 끝이 있고 세상 모든 일이 처음과 끝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해 보면 뭐 농사도 그래요. 농사도 씨를 뿌려서 쟤들 키워서 이제 뭐 마무리 이제 뭐 수확하는 작업을 거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이 수확이 뭐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한다던가 작게 한다던가 이런 어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취재가 제대로 안 되면 적게 수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약간 모든 게 세상의 이치로 보여서 사실은. 천직이시네요, 천직. 원래 저는 저 작가님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이게 되게 그 위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막 이제 뭐 그런 글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글을 끊임없이 써야 되는 그 직업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글을 쓰는 편이라 제 직업상 그래도 그나마 적은데 아예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그거 극한으로 이제 올려야 되는 직업이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전방위적인 글을 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서 말해도 되는 거죠. 작년에 저는 제가 쓴 희곡을 저는 공연화하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 희곡도 네. 쓰셨어요? 네, 희곡.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아까 배우하다가 뭐 이게 글을 참- 쓴다고 하는 그게 연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 원래 그 작가가 되고자 했던 거는 시나리오를 쓰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희곡을 쓰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그래도 뭐 하고자 하면 신기하게도 뭐 기자가 될래 기자가 됐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긴가? 근데 그 이제 희곡도 써보겠다고 했는데 그 해에 저는 공연을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러니까 너무 제가 쉽게 됐어라고 말을 하지만 아마 여태까지 계속 써왔던 게 축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약간 저는 약간 좀 그거 썼던 게 묵혀지지 않고 네. 이제 뭔가 이렇게 어찌됐건 빛을 본다. 빛을 보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었다. 나중에 드라마 쓰셔도 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건 다 준비는 하고 있어요. 전방위적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또 드라마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방송 작가들을 보면 네네네. 좀 연령대가 어리더라고요. 그리고 글을 쓰시는 분들은 좀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시고 그것도 이제 뭐 아무래도 뭐 방송 작가를 하려면 많이 현장 취재도 다니고 뭐 체력이 필요해서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제가 방송 작가를 하긴 했지만 저는 딱 2년 정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전 진짜 거기에서 해야 할 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보여요. 끝. 근데 방송 작가도 그렇고 사실은 좀 어린 친구들을 쓰는 이유가 있죠. 조금 이제 좀 이게 만능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좀 이제 여기저기. 적은 비용을 그렇죠. 쓰고 이제 좀 저비용 고효율로. 그런 게 있고 사실은 라디오 작가 작업들이 쪽에는 오래 하시는 분들도 정말 있으세요. 라디오 작가는 연령층이 높으세요. 예, 오래 네. 정말 진드건이 쓰시는 네. 게 있으시니까. 그리고 뭐 근데 정말 원인은 밀리언이죠. 네, 그렇지. 네. 네. 그렇다면 젊은 친구들이 네. 방송 작가를 꿈꾼다라면 네. 권유하시겠어요, 말리시겠어요?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한다면 전 말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작가를 하신 다음에 드라마 작가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방송 작가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그걸 토대로도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그 장항준, 김은희 그쵸. 그 부부도 SBS 네. 출신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글쓰기는 끝이 없고 그거를 기반으로 뭐 솔직히 유튜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일단 체계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솔직히 1인 방송도 되게 많고 저는 그걸로 솔직히 우리가 뭐라 그러지? 방송에 가서 정년 퇴임하려고 방송 작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네.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나이가 어리다 저 싶으면 나이가 좀 더 들었다. 전 제 나이 때 간 거 좀 후회하긴 하지만 전 다 할 거 했으니까 다니고 좀 어리고 작가 관심 있다 하면 저는 방송 작가 저는 권유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네. 나도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어디서 글 좀 쓰는 거 잘 쓴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내가 지금 나이가 조금 있는데 이제 와서 방송 작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 있잖아요. 저는 적극
건장해. 이 방송이라는 게 꼭 지상파나 공중파 방송만이 아니라 아니, 네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네, 맞아요. 활동을 미디어 해라. 쪽은 아마 그 방송 작가를 가려면 처음에 연령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어려야 될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상. 그가 그게 문제 어떤 그 경제적인 그 경영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죠. 직접 고용이 아니고 네. 도급 고용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또 뭐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계약직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또 도급 계약직 네. 직접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나이가 들다 보면 아마 좀 그 연봉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아마 좀 부딪히고 또 이제 올라가다 보면 힘들어지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돈보다는 경험 쌓는 거. 쌓는 목적으로 하면 네네네. 좋다. 네. 그리고 저는 뉴스 쪽에 있었는데 저는 어쨌건 기자를 하다가 간 거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되게 유리해서 좋았고 뭐 예능도 좋고 일단은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좋다라는 생각 들고 일단은 또 약간 성취감이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내 글을 직접 보여주는 그 성취감이 따로 있고 내 글을 토대로 어떤 무대가 세워지고 영상이 세워지는 건 또 다른 그 어떤 그 쾌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거를 저는 경험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뭐 저는 글쓰기 종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영화 각본 뭐 혹은 뭐 이런 그 뭐 드라마 각본 뭐 이런 거를 써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뭐 이걸 뭐 생각만 있을 뿐이지 실천 안 해서 문제지만 근데 그런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가 내가 만들어준 거 이루어내 주는 거. 그런 거 듣고 그걸 보면서 또 그리고 저는 솔직히 뭐 아까 뭐 아빠랑 나눈 뭐 편지가 되게 저한테 뭐 좋았다 얘기하지만 제가 아까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대학생 기자 하면서 이제 썼다고 했잖아요 글을.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돈을 주니까 글을 썼어요. 그게 제일 저는 중요한 거예요. 윤여정 배우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 벌어야 돼서 했다라는 그 말이 맞는데 저는 솔직히 제 유튜브 이런 거 하고 싶지만 돈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 정말 그 돈을 주고 뭔가 이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는 그 계기가 그렇죠. 아, 모든 네. 프로들은 다 입금이 되면 의욕이 네. 다 나오고 작품이 나와요. 단 10,000원, 20,000원이라도 탓할 수 이게 없는 거죠. 들어오니까 그렇죠. 글을 쓰게 되는 게 있어요.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 하니까. 네네네네. 네.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뭐 하겠다. 저는 솔직히 꿈을 접으라는 얘기 절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리고 보면 어떤 시니어 관련된 특화된 그런 유튜브 채널도 많고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거 백년밥상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했던 나만의 요리 노하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으시고. 근데 기반이 모든 게 글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쓰실 그러니까 필요가 이제 있으시죠. 본인의 콘텐츠가 있고 그거를 엮어낼 수 있는 뭐 훈련이나 아니면 뭐 준비가 돼 있으면 네네네네. 유튜브 쪽으로 하시는 게 요즘에는 저는 일반적인 패턴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연세 드셔서 뭐 수필 쓰셔서 등단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지 그 지역마다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글을 쓰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으니까 열심히 쓰셔서 진짜 늦게 등단하셔갖고 활동하시는 분들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저 아는 분 중에 있어요. 예, 늦게 하셔서 뭐 배우 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배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어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솔직히 제대로 뭐 스텝을 밟았던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 나는 제대로 된 스텝을 못 밟을 것 같으니 글을 열심히 쓰자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은 요즘에 뭐 시크릿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그 진짜 절박함? 열망이 있으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꿈이 안 이루어졌어? 절박하지 않았던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네. 뭐 저도 뭐 다른 쪽이긴 하지만은 그 어느 그 시기를 되게 막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열심히 달렸던 시기가 있었고 근데 그게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상태에서 그런 게 올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네. 그 제가 영어 공부한 게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랬었죠. 저는 그 예전에 들었을 때 되게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셨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에요. 어린 나이가 아니셨네요. 저 아예 29인가 28 갔었어요. 아 그러게요. 그때 갔었고. 오히려 나이가 든 상태에서 한다는 건 용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머리가 아직도 철이 그때 없었던 상황이라서 근데 저는 2개월 만에 말을 했거든요.
아 이거 되게 잘한 거 잘했어.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네. 그냥 저는 제 접근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 외워야지가 아니었어요. 네. 전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단어를 많이 안 하는.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막 영어 단어를 찾아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같은 이제 필리핀에 있었으니까 필리핀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독재자가 있었던 시기가 네, 있었던 네. 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 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막 딕테이터를 찾은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맞는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하려면 페닌실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한반도 얘기. 그런 거? 막 진짜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때문에 단어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외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단어를 외워. 근데 원래 그게 그 방법이 외국어 습득할 때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은 뭐 무슨 뭐 프렌즈 드라마 같은 거 뭐 보라 이러는 게 전혀. 이제 보통은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걸 이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방법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 찾으셨고 방법을 두 개를 합친 게 네. 그거잖아요. 네. 이성을 사귀면 자연스럽게 필요해요. 혹시 이성? 아니요, 저는 근데 이성을 사귀면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습은 빨라지는데 네. 단점이 네. 남자가 여자한테 배우면 여성의 그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좀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는 사실 또 다른 얘기도 하자면 제가 그 당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러니까 네. 그 영어 연수를 갔던 이유가 그때 네. 한창 그 승무원의 꿈이 그러니까 승무원. 제가 네. 무슨 그 여성 포털 사이트에 그때 프리랜서로 글을 썼었는데 아시아나에 제가 이제 취재 갔다가 그때 같이 갔던 친구들이 네. 언니는 기자보다 승무원이 어려요. 이 얘기가 꽂혀갖고 그때 영어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귀가 얇으신가 봐요. 귀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승무원이 되지 않았지만 영어를 장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예 그런 계기가 있었죠. 계기가 있었고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 늘었던 게 있었던 거죠. 하긴 뭐 그렇죠. 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영업할 때 만약에 외국에 가면 저는 만약에 이제 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만약에 게스트하우스에 갔어. 그럼 이제 뭐 아이들 있는 곳으로 가. 외국인 아이들 가면 이제 한 명씩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너 오늘 왔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 말고 똑같은 대화를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처음 왔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얘기가 이 사람부터 10번째 지나갈 때 내 말이 문장이 이만큼 풍부해져요. 그러니까 반복 학습을 혼자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른바 딥러닝이 된 거네. 네. 계속 그냥 하는 뭐 나 오늘 왔는데, 그러니까 나 지금 왔어, 뭐 나 지금 와서 같이 술 마셔. 이게 끝나가 나 지금 왔는데 언제 뭐 비행기를 타고 했어. 뭐, 나 비행기 타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경유해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는 거여서 저는. 근데 그렇게 습득이 빨리 안 돼요 보통. 근데 말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뷰 솔직히 한국말 인터뷰도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았던 거예요. 그 저도 이제 뭐 영어 이제 이런 거 잘 못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바로바로 알아듣고 이제 그러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습득력이 되게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냐면 그 승무원을 하다 보면 승무원의 그 언어가 되게 폴라이트하잖아요. 되게 그 정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은 조금 막 이렇게 하는데 영어 시작하면 되게 착해요. 그래서 영어 if you don't mind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 굉장히 반전 네, 되게 착하게 너 괜찮으면 나랑 이렇게 해줄래? 뭐 이렇게 하니까 언젠가 내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영어 하시라고 그랬어요. 너무 말을 세게 하니까. 네, 그렇게 약간 아무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를 이제 누구한테 처음 습득하느냐, 어떤 일로 계기로 만나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왜 영어 얘기했대요?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막 마무리를 해 막. 아니 왜냐면 지금 되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갔어요. 그러면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하고 계시고 네네. 또 어떠한 학생들이 들어오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일단은 너무 진지해서 감당이 안 되는데 저는 제가 이번에 스토리텔링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뭐 어느 순간 저희가 중간고사도 보게 되고 기말고사도 보게 되고 어떤 과제물이나 아무튼 그 점수를 받는다라는 그 문턱을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턱은 살짝쿵 문턱이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쓰일 수 있는 거를 전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제 경험도 말씀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제가 제대로 썰을 풀진 않았지만 좀 약간 특이 케이스고, 전 약간 늦게 방송국에 들어가기도 했고, 이제 조금 좀 다른 케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 초중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갔고요, 이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양한 경험.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누구든지 이제 작가 아니면 글을 쓰고 싶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전 정말 제가 자유 게시판 많이 써달라고 하는 이유도 전 열심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점수 받고 끝날 거 아니고 다음에 어느 순간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함께 하고 싶어요. 교수님 자유 게시판에서 학생들하고 네. 이렇게 문답하는 거 보면 그냥 이게 되게 생동감이 느껴지는 게, 정말 학생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되게 사소한 것부터 서로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학생들하고 이제 가깝게 하시려고 그러고 또 많은 걸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언제 저한테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하게 수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글을 쓰고 나면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이 부분 수정도 해주고 싶고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싶고 굉장히 열의가 넘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데, 그런 것들 본인이 수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다양한 분의 학생들한테 경험을 전달해 주고 싶다, 네네네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저희 학교에? 아니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그거를 그러니까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 그게 나이를 떠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연세가 전 오히려 제가 전에 이제 그 매거진이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만나는 그런 매거진이었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이 오셔도 저는 차근차근히 다 그렇죠. 말씀해드리고 싶고, 어린 분들이 와도 전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별로,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렇죠. 저는 정말 나이를 가리지 않고 네네. 모든 분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네네. 모든 분들이 와서 그럼요. 학교에 와서 교수님과 네, 같이 현장 경험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도 듣고 네, 맞아요. 인생 얘기도 같이 하고 하면 좋겠네요. 제가 솔직히 제 강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되게 엉근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제가 그냥 말을 쉽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게 다 쌓이면 결국엔 저도 그래왔으니까 그거를 듣고 그냥 편하게 정말 이렇게 놀이처럼 그리고 재밌게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직접 이제 내 손으로 직접 글도 쓰고 직접 방송도 만드시고 연극도 만드시고 영화도 쓰시고 하는 그런 계기를 주는 조금의 그런 노력, 그런 조금이란 씨앗 뿌리기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해드렸겠습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는 네네네. 개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10대 때 오는 경우도 있고 20대 때 오는 경우도, 어떤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신 다음에 50대, 60대 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또 100살 이상까지 사시니까. 제가 10대 때 썼던 30세 저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30 몇 살인데 그때 이제 한참 좀 빨리 결혼할 때라서 제 플랜으로는 30 몇 살에 애가 있더라고요. 지금 애가 있고 결혼도 했고 배우로 성장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죠. 네, 근데 어찌됐건 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얘기하지만 저는 배우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전 배우 할 거니까 저는 영문연수 안 할 거예요. 이럴 정도였었는데, 아무튼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는 저의 어떤 운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관심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원고 망할 때 죽을 것 같다가도 끝나고 피드백 좋고 그러면 또 좋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있죠. 이게 애 낳는 느낌과 같은 건가 봐요. 엄마들이 왜 둘째, 셋째 낳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글 쓰면 나갔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글 나왔다고. 이렇게 원고를 탈고하면은 이렇게 우리 아기가 나왔다고. 네, 거의 그런 느낌. 분도 계시고. 그런 느낌이라 그러네요. 네. 아무튼 저는 일단은 계속 제가 이제 학생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 들어왔다고 이렇게 근엄하게 공부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그냥 편하게
이렇구나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다가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왜 걱정하셨어요? 그 얘기 하지 않았으면 제가 조금만 하잖아요. 아니, 지치셨어 지금. 아니요. 선생님이 지치셨어. 아니 시간이 지금 갈 때가 됐어.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일단 이렇게 금방 무리하시는 거예요?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 스토리텔링은 안 맞는데요? 이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만나면 기빨려? 혹시 기빨려? 에너지가 가다가 이제 제가 에너지가 부족한가 봐요. 약간 아. 빨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다음에 또 우리 권혜순 교수님, 권혜순 작가님을 모시고 네, 그렇죠. 또 다른 얘기를 또 준비를 할 테니까 다 했는데도 뭘 또 해요? 아니에요. 오늘은 마지막이야. 그때 또 재밌는 얘기 이거 2부로 하시죠. 에피소드를 좀 풀어주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상태로도 2부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편집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했고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안녕. 이렇게 해야 되나? 아까 이렇게 했다가 이게 뭐야? 그걸 똑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